성복입니다. 네. 오늘 강의 기대하고 오셨죠? 네. 오늘 강사님은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고요. 이제 거의 한 40년, 이제 40년입니까? 네, 40년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메이를 저한테 전달했고, 저기 빨간 목도리 있죠? 네, 그게 접니다. 네, 정말 철모를 때 만나가지고 진짜 이제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네, 참 아메이 속에서 늘 20대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6년 네, 새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박 나실 겁니다. 좋은 기운 받으러 오셨잖아요. 제가 어떤 강의보다 이분의 강의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2026년 새해에 멋진 사업의 기회를 첫 강의에서 다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저한테 평생 친구입니다. 진짜 아메이를 통해서 더 평생 친구로 남는 저희 사랑하는 저희 스폰서님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황난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황난혜입니다. 아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26년이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분위기 뭐지?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서 뚱뚱할 때 모습 보시다가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살 빠진 거 보고 놀라셔서 아마 그래요. 그래. 다단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는 여기 부산 아메이 마트를 20년째 출근하고 있는 아침에 많이 설렜어요. 20년을 꽉 채우고 저는 이제 2026년에 21년째 출근을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나 언제까지 출근할까? 아메이 마트에 언제까지 출근할까? 50년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경기가 그렇죠.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 하는 경우도 요즘 많잖아요. 또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메이는 저에게 회사가 없어질 일도 없고 저를 그만 나오세요 할 일도 없고 그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원래 직업은 영재교육연구실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수업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살까지 아이랑 수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 그때 원장님이 45까지는 다닐 수 있게 해줄게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럼 나 46은 어떻게 하지 하고 한숨도 못 잤던 그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올해 50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아메이에서 가장 감사한 걸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년이 없다는 거. 저 나이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정년을 했거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1, 2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좀 길어지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정년에 대한 생각을 제 인생에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메이 감사함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 이제 같은 겨울이죠. 순간 보면 여러분들 저 산이 어딜까? 그치? 혹시 마지막 등산을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지막 등산. 저는 알프스. 저기 이제 첫 사진에 보면 3명 있죠. 방금 사회 보신 분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있는 분이 저 여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아메이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셋이서 PB를 다 못해서 6%인 때가 있었다면 믿겠습니까? 셋이 다 못해서 이게 이제 처음 오신 분은 6%가 뭔지 모르니까 셋이서 쓴 게
새 집에서 쓰는 거 바꿔 써가지고 마트 바꿔서 100만 원어치 정도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만한 밥상에 셋이 앉아가고 카탈로그를 펼쳐서 아메이 제품이 어떤 게 있나 공부하면서 갑자기 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척하고 진짜 셋 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진짜 셋이서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랬더니 여행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아까 사회 보신 성복희 리더님은 뭔가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뭔가 그런 가치가 있고 뭐 이런 걸 좋아하세요. 뭔가 좀 특별한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거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유진 리더님 뭘 좋아하시냐면 바다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럼 우리 셋이서 첫 여행을 어디를 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메이에서 번 돈으로 저희가 경비를 내고 첫 여행 간 데가 그리스를 갔고 산토리니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작년에 갔던 4월 달에 갔던 남프랑스 일주를 쭉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갔던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이 뭐냐면 잘 읽어보면 카페 반 고흐 돼 있죠. 그 고흐 화가가 그림을 그린 카페. 원래 이 카페가 오렌지색이 색이었대요. 근데 오렌지색을 고흐가 색칠을 하니까 안 이쁜 거예요. 아르리라는 도시에 고흐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색을 하니까 안 이뻐서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는데 진짜 카페 주인이 그 그림대로 색칠을 해서 그 카페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재미로 이걸 왜 찍었냐면요. 여러분들 아메이 커피 그 믹스 100개짜리 박스에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예. 그래서 재미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메이가 또 두 번째 감사한 건 뭐냐면 재미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꼭 있어야 되나? 아니 없어도 되지. 근데 있어도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그 옷 꼭 사야 되나? 그 가방 꼭 사야 되나? 그 집에 꼭 살아야 되나? 그 차 꼭 사야 되나? 그 여행 꼭 가야 되나? 이러면 꼭 이유를 대봐라. 이런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 또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요즘 겨울에 나무 보면 겨울 나무보다 봄이 더 이쁘고 꽃핀 봄이나 가을이나 뭐 여름이나 겨울보다 이쁘잖아요. 아메이가 저는 감사한 게요. 제 인생을 그렇게 예쁜 나무, 꽃이나 잎이나 열매를 꾸밀 수 있게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잖아.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게 참 많이 감사하거든요. 저는 영재 선생님을 해서요.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지혜가 이솝우화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2026년 시작이잖아요. 첫 OM인데요. 여러분들께 이거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고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멋져지고 싶으면 딱 여우와 심포도 동화책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우와 심포도의 여우가 배가 고팠죠? 그러고는 배가 너무 고파서 과수원에 들어갔어요. 포도 과수원에. 갔더니 포도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있었어요. 따먹으려니까 어때요? 키가 작아서 안 돼. 그러니까 여우가 막 노력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뭐라고 돌아서요? 에이 저거 쉴 거야. 동화책이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동화책에는 속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아메이에서 이걸 영재에서도 이걸 배웠고 아메이에서도 이거 배운 게 모든 일은 속뜻이 있다. 그럼 우리가 속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 고지 곧대로 알아듣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앞머리를 미용실 가서 자르고 왔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 앞머리 못생겼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속뜻은 뭐예요? 아이다 이쁘다. 근데 남편들은 머리가 나빠.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나빠요. 앞으로도 계속 나쁠 예정이에요. 남편분들은 뭐라 해요? 좀 이상하네 이란다 또. 왜냐하면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지 하니까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속뜻이 있을 수 있다. 맞죠? 자, 여우와 심포도의 속뜻은 뭘까요?
여우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봐보세요. 그럼 저거 쉴 거야 하고 돌아서서 과수원을 나갔어요. 배는 불러요, 고파요. 시간은 지났고 배는 더 고플걸요? 그럼 다른 과수원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키가 작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이 동화책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뭘까요? 해결을 하자.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듦,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책입니다. 예. 저는 이걸 아메이 동화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메이하고 아기돼지 삼형제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아기돼지 삼형제의 집이 의미하는 속뜻은 뭘까요?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얘기해 봅시다. 예. 그러면 집이 의미하는 건 뭘까? 노후 준비, 연금, 자산소득. 예. 그러면 첫째 아기 돼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금방, 빨리, 쉽게, 후두둑. 그러고는 놀았죠. 둘째는 좀 더 열심히 했고, 막내는 어때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차근차근 했죠. 자, 그 무슨 뜻인가요? 노후 준비는 쉽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고 차근차근 꾸준히 성실하게 뭘 희생해서요? 노는 시간을 아껴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뭐라면 돼요? PC방 가서 노는데 문제는 너가 너를 평생 먹여 살려야 돼.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그냥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게임 해라. 하지만 앉아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자, 지금은 어리니까 엄마가 먹여 살려주는데, 자, 네가 20살이 되고 어쩌면 25살이 되고 이제 공부가 끝나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밥은 먹여준다. 재워주고 입혀준다. 근데 공부를 놓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가방끈을 길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가방끈을 놓는 순간,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단어를 쓰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노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벌어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또 써야 되죠. 그 얘기를 아기돼지 삼형제 책을 딱 펼쳐놓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늑대가 의미하는 속뜻은 뭘까요? 늑대. 지금 우리한테 늑대가 안 살아요. 옆에, 그쵸? 동물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화책에서 의미하는 늑대는 뭘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IMF 같은, 뭐 금융위기 같은 그 여러 가지 뭔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뭔가 그 여러 가지 만약에라는 거죠. 그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딱 또 의미하는 건 뭐냐 보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집 훅 부셔지고 두 번째도 훅 부셔지고 이 둘이 어디 왔어요? 튼튼한 막내 집에 왔죠. 그러면 이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나 자신도 벌어 먹여 살리고 안전하게 가족도 같이 더불어 함께 살고 이게 좀 더 커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에 DBC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금요일 오픈 미팅이거든요. 아메이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장소고요. 토요일에는 이 집 짓는 걸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노후 준비, 연금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글 드림에 DBC를 오시면 이 집 짓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워도 되죠? 근데 자 보세요. 또 누군가한테 집 짓는 걸 가르쳐 주는 걸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까요? 토요일에 같이 집 짓는 거 배우자 하면 될까요? 그럼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토요일 날 집 짓는 거 같이 와서 배웁시다 해서 DBC를 같이 수료하고 같이 계속 들으면 결국은 나와 함께 집 짓는 사람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겠네요. 아메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어떤 건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만 알면
결국 나중에는 함께 공부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가 자꾸 밖에 이때까지 있었던 다른 직업과 비교를 해서 직업처럼 직장처럼 생각을 하니까 아메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DBC를 한번 꼭 들어보시고 또 이제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저 20년째 듣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너스가 들어올 때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집 짓는 걸 배웠고 집 짓는 걸 같이 배우는 식구들이 많아져서 인원이 이만큼 돼서요.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아메이에서 만만천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00원을 10,000명이 기부하자 하면 한 달에 10억이거든요. 1억이가? 10억이가? 예. 10,000명, 10,000원은 10,000명이 기부할 수 있잖아요. 또 연말 보너스를 1억 넘게 버시는 분이 그 왜 이렇게 11조 이런 거 10%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1,000,000원을 뚝 떼서 기부하자는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만천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전 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나요 연말 보너스 1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나 1,000,000원 기부할 수 있어요. 있죠? 근데 막상 보너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모르는 전화가. 그러고는 기부금 계좌 불러드릴게요. 이러면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부를 하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필리핀의 마닐라였어요. 어떤 동네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 마당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마을의 아이 500명 그 근처 아이까지 다 하면 아이들이 요 노란 티 입은 애가 1,000명. 근데 교회는 500명의 아이가 들어가는 게 한계래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오전에 와서 공부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또 오후반 애들이 밥 먹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오후반 애들이 집에서 어쨌든 할 일도 없어요. 그 코딱지만한 방에 해도 안 들어오고 창문도 없고 불도 안 켜고 이러니까 불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이 눈만 뜨면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마당에. 근데 필리핀이 비가 자주 오는 데잖아요. 비가 막 오면 애들이 자기 몸은 젖어도 되는데 공책이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밑에만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메이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럼 교회 땅은 있으니까 학교를 지읍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1,000명이면 40명이 25명이 교실 25개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잖아. 비 안 맞고 밥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래서 아메이의 핀이 높으신 분들이 1,000,000원씩 기부를 해서 그 학교를 지어서 계단하고 다 지었고 유리창 끼울 때 구경 오세요. 당신들 돈이 어떻게 가치 있게 쓰여졌는지 구경하세요 해가지고 보러 갔어요. 제가 여기 중간쯤에 있는데요. 얼굴이 띵띵 불어가지고 얼굴이 보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너무 울어가지고. 이날은 또 왜 울었냐면요. 버스를 저희들이 딱 내리는데 아이들이 노란 티를 입고 춤추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 너희들 학교를 지어주는 아줌마 천사분들이 오신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 연습을 하고 기쁘게 해드리자 해서 애들이 연습을 다 한 거예요. 1,000명이 딱 기다리는데 그 한국의 천사 아줌마 뚱뚱해요. 뚱뚱한 천사 아줌마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어요. 얘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올라오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이 노란 티 1,000개가 달려와서 등에도 뽀뽀해주고 손에도 뽀뽀해주고 어깨에도 뽀뽀해주고 가방에도 뽀뽀해주고 어떤 애는 신발에도 뽀뽀하려고 막 이러면서 필리핀 말로 뭐라 하고 뭐 어떤 애는 영어로 뭐라 막 이러는데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200명이거든요 지금. 요거 5배 아이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눈빛에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나를 벌어먹여 살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치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으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을 가졌고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을 남편이 벌어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벌어먹여 살려야 돼요? 다 같이 함께. 맞죠? 근데 우리 식구만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엄마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족의 동그라미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동그라미 안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저는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를 하다 보면 정말 나랑 몰랐던 사람인데 아메이로 얘기를 했더니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처럼 되어버리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아메이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냥 다단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아메이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아기돼지 삼형제의 그 책임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돈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 느끼시나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죠. 그러면 농업화 시대는 누가 부자였나 한번 볼게요. 농업화 시대는 경주 최부자가 부자였고 그다음에 땅을 많이 가질수록 그게 어떤 돈이 가치가 창출됐고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빌렸었냐면 소작인들이 빌렸었죠. 그래서 경주 최부자는 소작인이 많았고 농사 지었고 돈은 가을 추수할 때 한 번 들어오죠. 그러면 경주 최부자한테 쌀 주고 땅 빌렸으니까 쌀 주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의 몫을 받고. 그럼 보세요. 소작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농사 지은 걸로 1년치 먹고 살아야 되죠. 다 먹고 나서 없으니까 겨울에 보릿고개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 자, 근데 경주 최부자 집은 어때요? 자기들 식구 먹고 살아도 남아. 그러니까 그걸로 뭐 했겠어요? 또 땅 사. 또 땅 사.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옛날엔 부자가 그랬어요. 자, 산업화 시대에는 6.25라는 게 터졌고 자, 그러면 그 동네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살려고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부산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도망 오면서 피난 오면서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엔 집신만 신어도 되죠. 근데 멀리 도망가니까 끊어지네. 아이고야, 어떤 사람은 안 끊어지는 거 필요하네. 어떤 사람은 안 끊어지는 거 필요할 거니까 나 지금 공장 차려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부산에 와서 신발 공장을 차린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롯데는 뭘 만들었을까요? 껌. 예. 그 다음에 현대는요, 자동차. 삼성은요, 설탕, 밀가루 이런 거 했을 거고 LG는요, 그때 라디오. 선풍기 뭐 이런 거 만들었을 게 금성 이런 거. 여러분들 집에 골드스타 선풍기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땅이 아닌 공장이 부를 창출하는 뭔가가 됐고 그다음에 소작인들의 자식들이 자, 직장으로 취직을 했죠. 예. 그럼 자 보세요. 소작인들은 1년에 한 번 돈 들어왔고 직장인은 한 달에 한 번 돈 들어오고 좀 자주 돈 들어오죠. 예. 그러고는 월급 받아서 뭘 했을까요? 자고 입고 먹고 의식주. 거기에 생각 있는 사람은 자식 교육 조금. 그러고 생각 있는 사람은 부동산 재테크재금.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렇게 있다가 정보화 시대로 시대가 바뀝니다. 자, 볼게요. 같은 현대인데 현대자동차 그대로 있는데 현대카드가 새로 생겼죠. 자, 현대카드는 뭘 했을까요? 회원을 모집해서 카드만 끄었을 뿐인데 수수료를 받죠. 자, 현대카드 사장님은 언제까지 수수료 받을까요? 네. 자, 삼성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설탕, 밀가루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삼성이 지금 휴대폰, 갤럭시를 하죠. SK는 뭐래요? 원래 산업화 시대는 SK는 선경 스마트 교복 천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지금 어마무시한 우리나라의 정말 어마무시한 회사로 발전했죠. 근데 삼성하고 SK 잘 보세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요. 외상으로 주죠. 그죠? 삼성 24개월 약정. 통화하면 한 달에 통신료를 내죠. 같이 결제하죠. 한 패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둘이 한 패인갑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 편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편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걸 바라지 않나 봐요. 맞죠? 자, 그다음에 웅진코웨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사가 지금도 있죠. 자, 웅진코웨이가 어떻게 했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수기가 필요한 때가 됐고 아주 저렴하게 필터만 해가지고 렌탈로 했죠. 현금만 결제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웅진코웨이를 현금으로 다 받았어요. 카드 결제도 안 됐고.
그걸로 이 회사는 엄청 현금 부자가 돼서 웅진코웨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제2금융권 돈놀이하는 회사를 차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보화에 또 넷플릭스는 어때요? 넷플릭스라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 한 달에 돈을 내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마음대로 보죠. 자, 우리 옛날에 모래시계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면 나이가 대충 나온다, 그쵸? 모래시계 때 길에 사람이 안 다녔어요. 왜? 그거 보러 간다고. 자, 우리 아빠가 축구할 때 새벽 2시에 하면 어때요? 그때까지 안 잤어요. 요즘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돈을 다 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엄청 많이 생겼고 우리는 어때요? 그냥 벌면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막 벌어서 하고 싶은 거를 많이나 합니까? 요만큼 하는데 다 쓰고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러면 프로슈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메이를 쿠팡이 요즘 좀 시끄럽긴 하지만 비교를 하기 가장 좋아서 제가 쿠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쿠팡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쿠팡 사장님은요. 처음에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기가 팔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 비싼 연예인을 썼고요. 연예인으로 어느 정도 모이고 나니까 이제는 소비자한테 아직 쿠팡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5,000원 현금을 드릴게요 해서 최대 한 달 100만 원까지 해서 줬던 때가 있습니다. 받은 분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회원은 다 모였다 하고 나니까 세 번째로 뭘 했냐면 한 달에 매달 구독료를 내는 회원. 자, 그래서 뭐 4천 몇백 원 하다가 지금 또 금액이 훅 올랐죠. 자, 그러다가 요즘은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 쇼츠 같은 걸 보시면 이런 것 떠요. 이케아든지 다이소든지 아니면 쿠팡이든지 어디에 물건들을 제가 이런 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라고 올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밑에 링크가 뜨죠. 그래서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바구니로 바로 들어가요. 자, 그렇게 물건이 팔리면 쿠팡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물건값의 6.7%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입금해 준답니다. 광고료로. 그래서 지금은 광고를 누가 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연예인이 하는 시절은 끝났다. 평범한 사람이 광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메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메이가 공장입니다. 아메이는. 예. 그래서 공장에 물건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업자로 손을 잡는 겁니다. 아메이 영양제,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홈케어, 원포원 다 있고요. 우리 냄비도 있고 아메이 거.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도 있고요. 피부 관리기도 있고 가습기도 있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염이 있으신 분 있죠? 아이가 비염이 있거나.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제가 알러지가 있는데 어떤 알러지가 있냐면 곰팡이 알러지가 있고 먼지 알러지가 있고 추운 날씨 알러지가 있어요. 이게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추운 날씨에 곰팡이나 먼지 좀 있는데 딱 갔다 오고 나면 특히 예를 들면 비행기 안 이런 데 있죠. 먼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콧물이 줄줄줄줄 나면서 계속 기침을 콸콸콸콸 하는데 아우 보도 못해 들어서 보도 그랬는데요. 옵티미스트 가습기가 나왔죠. 전공을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는데요.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가습기가 얼마나 나쁜지 알고 가습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 많이 아픈지 지금까지도 산소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지를 저는 그 원리가 이해가 다 돼서 알았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참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집에 방에 수건 넣으시는 분들 있어요. 예. 아메이 세제면 괜찮지만 다른 일반 세제는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때가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세제에 돌가루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래를 돌리고 나면 특히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세탁기보다 꽉 차게 뭘 넣으면 다 돌리고 나면 이불 탁 펼치면 계곡처럼 하얗게 가루 줄 서는 거 있죠. 그게 그 돌가루거든요. 예, 그게 어디서 썼냐면 예전에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에 그런 성분 들어있다 해갖고 요즘은 애기들 기저귀 갈 때 파우더 안 바르잖아요. 우리 애기 때만 해도 기저귀 파우더 엄청 많이 발랐거든요. 그런 약한 돌가루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수건을 빨아가지고 그 습기 때문에 방에다가 수건을 널어놔요. 그러면 이제 수건이 마르면서 이 돌가루가 같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날아다니거든요.
그 돌가루를 계속 마시면 그 가습기가 아니 빨래를 빨래 수건을 그렇게 방에 넣는 거는 아메이 세제 아닌 거 다른 거 쓰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해 보시면 되냐면요. 집에 가서 세탁기 딱 돌리고 탈탈탈탈 바닥에 마른 빨래를 털어 보세요. 갤 때. 바닥에 버석버석 가루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자, 그다음에 일반 가습기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물 분자가 주먹만 하다면 우리 세균이 물 분자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잘 엎혀요. 그래서 물 분자가 나갈 때 세균도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습기통을 아침 저녁으로 진짜 하루에 몇 번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세균이 번식이 얼마나 많이 잘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물 분자를 사이즈를 확 줄이면 세균이 못 업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빠는 아이를 업을 수 있죠. 근데 아이가 아빠를 업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물 분자의 그 크기를 나노로 완전 줄이면 세균이 못 따라 나오거든요. 이런 가습기가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메 옵티미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습기를 한번 써보시면 제가 콧물이 안 나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강의한 거 들으면 꼭 중간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랬거든요. 안 나요. 진짜 가습기 여러분들 사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가습기는 집에 몇 개 살까요? 에어컨 숫자만큼. 에어컨 숫자만.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방방마다 여러분들 트시잖아요. 잠자는 숫자만큼 가습기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옛날에 아메이에 그 고정관념이 뭐가 있냐면요. 아메이 ABO들이 해야 될 일이 자, 아메이 공부해서 소비자 만들었어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문할 거 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온나 이랬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죠. 그 몇 시간 놀아주고 주문받아요. 아메이마트에 사러 오죠. 다시 그 집에 가서 갖다 주고 돈 받고 우리 집에 오고 주문 한 번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4번. 자, 그러면 아메이 통계예요. SP가 될 때 약 50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문한대요. 자, 파운더스 PT가 되시는 분은 한 60명이 한 달에 한 번 주문한대요. 자, 그럼 해볼게요. 50명이 옛날 버전으로 한 달에 한 번 주문하는데 곱하기 4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50명 곱하기 4. 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럼 토요, 일요일 빼면 하루에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20일 근무하고 토, 일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0곳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쉽습니까? 거기에 반은 아메이 마트. 그래서 아메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메이 왜 어렵다 하냐면 첫 번째, 아까 아기 돼지 삼형제 셋째 마인드가 없는 분은 뭘 해도 어렵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돈은 딴 사람이 다 벌어왔으면 좋겠고 맨날 이뻤으면 좋겠고 애는 학원 안 보내고 공부 잘한다 소리를 하고 싶고 많이 묻는데 살은 안 찌고 싶고 나이는 먹었는데 젊어 비고 싶고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이 아메이를 알아들으면 아메이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계속 나쁘다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분 아니고 그 아기 돼지 삼형제의 셋째 마인드가 되신 분이 아메이를 알아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배달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내 열심히 다 해봤다. 그거 안 되더라 하시는 분은 그 말이 그때는 맞았어요. 자, 그런데 택배가 시작이 됐어요. 2000년대 이후로 택배.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요? 소비자가 주문을 하죠. 배달은 누가 하나요? 대한통운이. 그러니까 아메이가 엄청 쉬워지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역할로 바뀌었냐면 설명하는 역할로 바뀌었어요. 아메이 사업이 뭔지 설명하고 아메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 바뀐 걸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메이 옛날에 어렵다 하더라. 내 주변에 다 그만두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카카오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당신들이 카카오를 가지고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카카오에서 돈도 버세요를 만들었어요. 그게 카나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개인 비서
AI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AI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카카오 프로필입니다. 아메이 가입하세요. 링크 만들 수 있고요. 아메이 쇼핑몰 구경 오세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서 이걸로 누르면 쇼핑몰 구경도 할 수 있고 가입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걸리거나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점점 좋아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상상만 하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나의 사업장으로 만약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메이라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카카오가 손잡은 데가 다단계 중에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그치요? 카카오가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사업장이 필요 없는 무점포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5년, 10년, 2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여기 계신 분이 못 알아들었을 건데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겠죠? 윙크 좀 주세요. 다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플랫폼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상상하세요. 자, 지금까지 아메이도 성실하게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나면 아메이가 좀 더 멋지게 바뀔 예정이다만 여러분들이 느낌상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려웠던 힘든 아메이는 우리는 안 하면 되고. 맞죠? 근데 또 꼭 필요한 건 배워서 또 하면 되고. 앞으로 좋아질 아메이를 또 이곳에서 배우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미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것만 딱 가르쳐줘. 이게 우리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도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거기에 1분짜리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저 말이구나 메모. 또 다른 강사님이 한 저 얘기 저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뉴스에서 보시고 어디 책에서 보시고 강의에서 들으시고 다 하고 아메이에서도 들으셔서 이걸 조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넣어서 아까 그 아기돼지 삼형제 집 짓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안전합니다. 볼게요. 제 주변에는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워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슬픈 건 뭐냐면 딱 그때 애가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그 집은 애가 공부도 놓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부자셨으면 좋겠냐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제일 부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일 슬프게도 애가 5살 때 제일 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장 부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나 아직 초등학생이고요. 뭐 이렇게 중학생이고 아직 멀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때 만약에 남편이 위기 상황이 되면 괜찮다. 네 학원은 엄마가 보내줄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학은 엄마가 보내줄 수 있다. 이라고 통장 딱 깔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여러분들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요. 얼마를 버나 얼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망할 염려가 없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 아메이 핀 높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분들이 행복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 제일 가난한 날이다. 정말 아메이에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이 제일 가난한 날이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 부자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근데 또 그것만 막 움켜쥐고 마지막 날까지 가면 인생이 참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가 보내주는 여행도 가고 이글 드림 그룹에서 좋게 잘해주는 행사 같은 것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즐겁게 좋은 사람들하고 막 지내면서 오늘이 제일 가난한 날이라는 거죠. 예. 자, 무자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메이 1억 투자하세요. 그럼 시켜줄게 이랬으면 전 못했어요. 공짜라니까. 당신의 자비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학원비 안 받을게.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맞죠? 예.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본금 금방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작은 소상공 하시는 분들 있죠? 커피숍만 하시는 분들도 알바 구하기 쉽다 하든가요? 어렵다 하든가요? 어렵다 하죠. 예.
이게 종업원이 뭐가 문제냐면요.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인천 쪽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이분이 10억을 투자해서 그 백화점에 입점을 했대요. 근데 자꾸 소비자가 민원을 거는 거예요. 불친절하다 어쩌고 안 그랬는데. 그래서 백화점에서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쫓겨난대요. 그 쫓겨났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누가 이걸 했노? 백화점에도 민원을 걸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민원을 걸어서 누가 했노 알아봤더니 자기 알바생의 남자친구 아이디였대요. 이 친구가 맨날 지가 그래.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라고 잘랐대요.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그렇게 나쁜 걸로 댓글을 막 올렸대요. 자,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 자본금 및 그 뭐지? 고객인데 왜 나쁜 고객 있잖아요. 블랙 고객 플러스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왜요? 아메이도 블랙 있지? 있어요. 있어요. 그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한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 그 블랙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메이 가입시키지 마요. 저는 학원 다닐 때 학부모님이 너무 예민한 분이 있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아메이는 어떠면 돼요? 바쁘다고 전화 몇 번 안 받으면 딴 데 간디. 보내 저 스몰 A 쓰라 하세요. 그래 비싸지 이러면서 너가 하면 비싸더라 이러면 아우 비싸지 이러면서 그냥 스몰 A 싸던데 와 그래 그거 써라 이러면서 그럼 집에 와삐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있잖아요. 아메이가 좋은 점이 뭐냐면 너무 이상한 사람은 여러분들 억지로 안 만나셔도 괜찮아요. 그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아메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너무 까칠하게 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꼭 아메이를 알아듣게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저희 여동생이 6개월을 저한테 반대를 했거든요. 언니야 눈 돌아오면 내보고 다시 얘기해라. 언니 지금 아메이에 살짝 빠져가지고 사이비 종교 같다 이상하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서 6개월째 알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아메이를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보고 뭐라 할게요?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그분이 아메이를 잘못 오해해서 까칠한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꼭 아메이를 알아들을 때까지 전달하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들으세요. 그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같이 아메이가 보내주는 여행을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첫날 밤에 고맙다고 울어. 그때 내가 계속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러면 아유 그러면서 막 어깨 힘이 막 들어가고 아우 나 잘했다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직원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 그래서 큰 동그라미에 우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있고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돌죠. 그것처럼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내가 전달해준 그 연결로 여러분들 2차, 3차 보너스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은 리더들이고 서로 정보, 마케팅을 공유하면서 유통의 비즈니스에서는 최고가 아메이가 될 겁니다. 누구나 전문 지식 없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3번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스마트폰 어플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 놓거나 소비자 만드는 일을 아프거나 누워있거나 지역이 다르거나 학벌이거나 뭐 이런 아무 상관 현재 재정 상태 특별한 전문 지식 아무것도 없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된다. 근데 그 밑에 줄에 사소한 듯 보이나 매우 대단한 거다. 지금까지 어떤 대기업도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면 그 사람의 속뜻을 알아들어야 되죠. 속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메이에 오면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시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토요일 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과 결단, 그리고 수행 의지. 이게 뭐냐면 나는 아기돼지 삼형제 해지기 전까지
저녁 6시까지 이 집을 다 지을 거야. 근데 이제 언제라도 지으면 되지 뭐 이라고 오늘 벽돌 1개. 언제라도 지으면 되지 뭐 벽돌 2개.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해내려고 하는 걸로 탁 해내시면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돈 얘기 여러분들 잠깐 드릴게요. 이 그림이 아메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메이에 크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아메이를 쓰고 그 다음에 소개했다라고 하고요. 사업한 사람 없이 나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동생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써야 소득이 발생하니까 똑같이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똑같이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야 소개비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내가 쓴 거 한 집,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와 동생 해가지고 돈이 얼마냐면 내 집이고 80만 포인트고 6% 레벨이고 48,000원입니다. 내 집은 48,000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준엔 저를 지워주세요. 자, 여러분과 친구, 동생 세 집이고요. 60만 포인트 6%고 36,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보세요. 내 집은 48,000원, 세 집은 36,000원. 빼면 저는 얼마일까요? 12,000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와 동생도요. 써서 받은 돈이거든요. 20만 포인트를 써서 받은 돈이 3% 약 6,000원 해서 두 집 6,000원, 6,000원이면 여러분들의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두 집 빠진 24,000원.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소개를 볼게요. 저는 써서 받은 돈 6,000원과 알려서 받은 돈 6,000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써서 받은 돈 6,000원과 두 집을 알려서 18,000원. 순간 헷갈리실 거예요. 써서 받은 돈 6,000원은 오케이. 내 집이 똑같고. 근데 한 집 알리니까 6,000원. 두 집 알렸을 때 왜 18,000원이지 12,000원이 아니고 아메이가 배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커질수록 돈이 훅훅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2배 노력을 했을 때 보세요. 자, 한 집의 노력을 했을 때 6,000원이고요. 두 집의 노력을 했을 때 18,000원. 노력은 2배, 돈은 3배. 자, 그러면 만약에 6집을 했을 때는 돈이 몇 배냐면 14배거든요. 그래서 뭘 외우시면 되냐면 볼게요. 50집을 모으는데 노력은 몇 배입니까? 50배. 맞죠? 자, 50배가 아까 그 알프스처럼 그런 뒷산 올라가는 사람이 알프스를 히말라야를 가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을 50번을 했을 때 돈을 500배 주는 게 아메이란 얘기입니다. 외우세요. 50집을 모았을 때 약 1,000만 점이 된다. 50집이 한 달에 한 번 평균 주문할 때 1,000만 점 약 300만 원. 이게 12달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한 60집 정도가 주문을 해야 돼서 300만 원 곱하기 12달 3,600, 진급 보너스 180, 진급 보너스 360, 연말 보너스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메이 빅데이터 통계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면 한 집 만들 힘으로 50번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도 있고 나라를 살짝 파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신 분은 대충 얘기했는데 쓰는 사람이 척척척 붙어요. 근데 나라를 살짝 파신 분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상대들이 전부 아메이를 다 싫어해요. 자, 그럼 아메이를 그만둘까요, 말까요? 그냥 내게 운이 올 때까지 아까 첫 그림의 여우와 심포도처럼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요. 이 과수원을 나가서 다시 배고프게 또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과수원에서 내가 어떤 해결을 할까? 농막이라는 거 있을걸요, 과수원은요. 사다리도 있을 거고 들통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삽이라도 있을 거고 흙이라도 긁어 모아갖고 내 부족한 만큼을 채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산은 금요일 전국에 각자 미팅이 다 있습니다. 혹시 또 못 참석하시는 날은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OM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날 DBC를 음원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옵니다. 안 놓치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내가 배워서
한 집을 만드나 6집을 만드나 50집을 만드나 나의 배움은 양이 똑같다. 맞죠? 다른 건 뭐가 달라져요? 한 명 만날 때는 내 맘대로 해도 코드만 맞으면 되지만 6집, 50집, 100집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면서 불편할 때가 있다. 저 친구도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다. 그것만 자꾸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절하시면 아메이는 돈 투자할 일 없죠. 종업원 눈치 볼 일도 없죠. 망할 염려도 없죠. 연금 되는 일이죠. 여행 보내주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주는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품 좋은 거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되니까 제품 좋은 거 배우시고. 자, 제품 공부는 뭘로 하시면 되냐면 아침에 한국 아메이에서 A 라이브라는 게 딱 뜹니다. 길어도 15분 안 넘어가고요. 짧으면 3분, 5분짜리도 있거든요. 그거 딱 들으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필사 한번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들어도 아메이 제품 공부는 끝입니다. 근데 이 글 드림의 제품 교육은 또 뭐가 있냐면요.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 공부가 있거든요. 그것도 재방송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하시면 아침마다 5분, 10분 올라오는 건 기본 제품 교육이고 이걸 묶어서 프로그램으로 알려주는 공부들이 고급진 공부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드라마 하나 보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쓰는 사람 함께 한번 모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성공 스폰서. 모범적인 성공 스폰서 괄호로 여러분들 올해 목표가 있는 스폰서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스폰서님한테 다 배우세요. 자, 그런데 목표가 있는 분하고도 자주 데이트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에 대한 조언을 더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다시 실패를 혹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어때요? 한번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랑 하는 일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과 하는 일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수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는 아메이가 전부 다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글드림 교육 프로그램 단계별로 있습니다. 1월 3일은 무빙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하십시오. 멀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아우, 난 우리 애도 있고 남편도 아메이 반대하는데 나 멀리 있는 데는 못 간다. 이게 그런 큰 데를 가야 큰 비전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격 되시는 분은 참석하십시오. 이글 드림은 성공자 배출수가 너무 많은데 그 비법은 뭐냐면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셋째 집 짓는 방법이 레벨별로 단계별로 몇 채 짓고 싶다 레벨별로 다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라 해도 됩니다. 사라 해도 됩니다. 난 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라 해도 됩니다. 아메이는 정보만 전달해도 되고 사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팔고만 댕기면 안 됩니다. 자, 말 잘 알아들으세요. 그다음에 마케팅 정보 전달은 아메이 회사를 설명하는 거. 특히 아메이 회사가 주는 보너스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스토리 전달. 나의 스폰서의 스토리 전달, 내가 오늘 강의를 초대할 건데 이 강사님의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많이 전달했을 때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간혹 세 번째를 빠뜨리고 제품 얘기만 하고 회사 얘기만 하면 그분이 공감이 안 돼서 아메이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메이 사업은요,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저는 뭐가 하고 싶냐면 받아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저희 집 그 거실 앞이거든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 아메이를 처음 듣고 DBC를 듣고 그때 수첩을 엽서를 줬어요.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거 적으세요. 그 제가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 100만 원 통장에 꽂히고 싶어요. 100만 원 잔액 있고 싶어요. 아니 월급 받으니까 다 나가고 100만 원이 안 모이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아메이에서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전부 100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강의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100가지의 꿈을 한번 적어보래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저녁에 재미로 100가지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열 몇 개 적으면 적을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아끼는 거는 아낄 거 100개 적어봐 이러면 적어요. 기가 똥이 차게. 근데 문제는 하고 싶은 거 100개 적어봐 이러면 열 몇 개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바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럼 너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아메이가 세월이 자꾸 지날수록 점점 다가가서 바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돋이를 집에서 봤습니다. 불꽃축제 집에서 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처음 한 달에 100만 원도 통장에 없던 사람이 꿈을 적을 때 말도 안 되는 꿈이거든요. 너무 허황된 이거 이루어지겠나 이런 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루어지겠나 하는 꿈도 다 적어보세요. 희한하게 아메에서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첫 사진이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아메에서 또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아메에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적어보시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돈 걱정도 없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살고 싶은데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메 마트만 오면 사람들이 전부 이쁘다 해요. 다 좋다 해요. 그래요? 그럼 뭐가 더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도 다 컸고 여러분들 다 했어요. 뭐가 더 여행 갈까요? 예. 저는 지금 아메이에서 4월 달에 포르투갈 보내드릴게요. 포르투라는 도시. 포르투갈 보내드릴게요 하고 지금 초청서가 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포르투갈을 들어가는데 바로 직행으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파리나 런던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하세요. 예? 이랬더니 거기를 한 판 찍고 들어가야 된대요. 아, 그래요? 봤더니 제가 아메이에서 제가 한 10년 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 매출로 해가지고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을 끼워준 때가 있어요. 제가 거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나 봐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갖고 제가 스코틀랜드를 갔거든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갔는데 갈 때 런던을 찍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런던에 그때 보키 리더님이랑 유진 리더님이랑 보키 리더님 딸, 유진 리더님 딸 그래갖고 런던에 에어비앤비 한 채 해가지고 우리가 런던에서 한참 놀았거든요. 그래서 나 런던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런던 말고 물론 파리도 많이 갔다 왔는데 그래도 파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파리 그랬는데 또 연락이 왔네요. 리스본에서도 하루 묵으셔야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갈 때만 묵나 올 때도 묵나 아직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스본에서 또 좀 이따가 와 보려고. 리스본에 가봐야 저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서 커피 마시고 밖에 바다 뷰 보고 막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공짜라면 어때요? 공짜로 파리도 가고 리스본도 가고 포르투도 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간다면 어때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키 큰 사람용이거든요. 저는요 발이 안 닿아요. 금화이 자리 안 줘도 돼요. 근데 꼭 주시네 고맙게. 그래가지고 막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또 거기에는 저만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 가는데 혼자 가면 재밌겠어요? 아니요. 여기에 저 뒤에 계신 리더님들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나이 상관없이 학벌 상관없이 진짜 아무 상관없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도전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게 저는 이 나이에 내일 모레 60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희 부산에 큰 리더님이 계세요. 차 부선 리더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나이에 그만큼 감사하지.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70대, 80대, 90대는 얼마나 감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랑 어디서 뭘 하는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처음의 시작은 그냥 큰 성공. 난 그게 눈에 보여요. 난 될 것 같아요. 그러셔도 되지만 또 이런 분도 있지 않아요? 난 자신 없는데, 나 사람도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나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말도 못 하는데, 나 못하겠는데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여러분들 취미 생활하듯이, 취미 생활하듯이 시간을 내서 조금씩 아메이를 알아보세요. 아메이를 알아보는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무한정으로 드릴 수 있어요. 기다려줘요, 아메이가.
그래서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연금 100만 원, 내 인생에 연금 300만 원, 난 아니면 연봉 1억, 난 아니면 더 많이가 자신이 생기면 그때 제대로 사업하시는 것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시겠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제 인생에도 아메이가 기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도 아메이가 기적일 겁니다. 이곳에서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